자, 여러분들 저기 중간고사 때 아마 이항분포까지 시험을 봤을 거고 여기 뒤에 이제 이어서 정규분포 이제 2학기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1학기 기말고사 때 이항분포까지 시험을 봤을 거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정규분포부터 아마 끝까지 시험을 이제 본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다 그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아마 이제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부하느라고 좀 여기는 이제 좀 내용을 까먹은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시너지 책 가지고 유형 정리도 할 겸 또 이제 필요한 내용들 조금 이제 잊어버렸을 것 같은 내용들은 내가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제 한번 쭉 내용 정리도 하고 유형 정리도 하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정규분포 단어는 우리가 시험 지난번에 봤던 그 이산확률 분포 있죠? 이산확률 분포랑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점이 이거죠. 이산확률 분포는에서 등장하는 개념은 이산 확률 변수이고 이 녀석의 분포를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산확률 분포 중에 한 가지 예로서 뭐가 나온 거야? 이항 분포라는 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산확률 분포라는 거는 그지?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이산확률 변수라고 부를 수 있고 이 변수의 확률 분포가 이산확률 분포인데 이산확률 분포는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따로 이름도 이제 갖고 있고, 그죠?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 이항 분포를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확률 분포의 집합이 있으면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이 이항 분포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그래도 우리가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것들 중에서도 이항 분포라는 걸 좀 자세하게 우리가 배웠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보통 이산확률 분포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그려서 표현을 하죠. 뭐 x 예를 드는 거야 그냥 1, 2, 3 여기다가 합이라고 적고 그쵸? 간략하게만 적어볼게요. 여기는 P하고 확률이 뭐 3분의 1, 뭐 있을까? 6분의 1, 3분의 1 돼야 되는데 6분의 1 뭐 아닌데 뭐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이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산이란 말이 흩하는 거는 뭔 뜻이냐면 흩어져 있다는 뜻이야.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이제 무슨 말이냐 1, 2, 3이 이어진 거 아니냐 너 바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 이제 고2 학생들 중에도 가끔 있는데 이거는 자연수로서 이어져 있는 거지 우리가 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냥 어떤 사전 정보 없이 수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당연히 우리는 실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실수라는 거는 뭐야? 수직선을 이렇게 꽉 채우고 있는 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1, 2, 3이라는 것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이다. 왜? 이 사이에 1과 2 사이에 2와 3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는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본다면 흩어져 있는 거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 무엇이냐?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 그죠? 잠깐 우리가 책에 나온 내용 볼게요. 자, 여기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연속 확률 변수란 확률 변수 x
건 똑같아. 이산확률 변수도 우리가 x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죠? 그건 똑같은데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취할 때, 자, 이 말을 한번 해석해 보자는 얘기야.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취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얘랑 이제 이 녀석이랑 비교해서 보자면 이런 얘기죠.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예를 드는 거야. 이 x가 1에서 3 사이의, 그죠? 모든 실수. 값이 다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 x가 될 수 있는 값은 어때? 아까처럼 수직선에서 얘기해 본다면 1, 2, 3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에서부터 3까지의 말 그대로 모든 실수 값 중에서, 그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x야말로 뭐다? 여기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쭉 이렇게 얘가 x가 될 수 있는 값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연속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부터 3까지 하나도 끊기지 않고 어떤 값이든지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죠? 이 x를 뭐라고 부른다? 연속 확률 변수 x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지금 이해했을 거라고 이제 봐. 그래서 자,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은 하고 이제 다시 책으로 가볼게. 자, 그럼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지? 근데 일단 확률에 대한 질문 자체가 조금 틀려요.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이건 이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봐야 개념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 거라 내가 이제 지난 걸 자꾸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비교해가면서 한번 보세요. 차이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어.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이제 이산 확률 변수도 여러분들 기말고사에는 누적으로 시험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됐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또 나중에 다시 또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예, 그래서 보자. 이산 확률 변수 우리가 공부할 때 질문은 이런 확률에 대한 질문,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x의 분포가 이 표처럼 돼 있어. x의 분포가 이렇게 표처럼 돼 있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야, px가 2일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우리는 이걸 보고 6분의 1이요 라고 대답하면 돼. 아무 문제 없죠. 그죠? 근데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질문이 야, x가 똑같이 이렇게 물어보잖아? 2일 확률이 얼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걸까?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일단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x가 될 수 있는 값이 1부터 3까지의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 무한대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이제 그 설명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1부터 3까지 x가 모든 실수가 다 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경우의 수가 x가, 그죠? 될 수 있는 값의 경우의 수가 무한대 아닐까? 왜냐면 1부터 3까지의, 그죠? 실수는 무수히 많잖아. 무수히 많으니까 무한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 2가 되는 케이스는 뭐예요? 한 가지잖아요. 물론 이제 2가 나오는 경우가 이제 x가 뭐냐에 따라서 뭐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세 가지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어떤 상수란 얘기죠. 한정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가 어때? 이거 0으로 수렴할 거라는 걸 배웠잖아, 그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x가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이 어떤 특정한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야, x가 딱 2일 확률이 얼마야? x가 딱 1일 확률이 얼마야? 이런 질문은 이게 어때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 의미가 없다. 의미 없음이야. 그래서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아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은 하죠.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 1에서 이 사이에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가정을 좀 해보자. x가 그냥 이 1에서 3까지 사이에 그냥 어떤 값이든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값이든지 될 확률이 똑같은, 그지? 뭐 1이 될 확률이나 2가 될 확률이나 3이 될 확률이나 될 수 있는 확률이, 그죠? 똑같다고 합시다. 어떤 값이 뭐 될 확률이 높다거나, 네. 그러니까 가중치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범위의 값을 가질 확률은요, 전체 이제 요 구간의 길이를 봤을 때 2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1만큼 이제 1에서 2까지는 1이니까 요 사이에 x가 이제 값을 가질 확률이면 이제 그냥 약간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로 생각해 봤을 때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질문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하면 되고 답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확률 뭐가 있었죠? 질량함수라는 게 있었죠. 확률 질량함수라는 것은 요 확률 있죠? 이산확률 변수는 질문 자체가 그렇다고 그랬잖아. x가 뭐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요거를 그죠? 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우리가 함수를 확률 질량함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질문이 이렇게 바뀐다고 했지? 그래서 요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하죠? 배웠잖아 우리 옛날에. 뭐라고 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이 녀석은 연속 확률 변수에 확률을 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함수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설계자의 영역은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걸 다 알려면 여러분들 이제 통계학을 아예 그냥 본격적으로 정말 전공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요. 일단은 그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이제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책으로 조금 가서 좀 여기 어차피 내용 여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내가 설명을 했고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내가 좀 소개만 딱 했는데 이어서 좀 보자 이거지. 예를 드는 거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연속 확률 변수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취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그죠?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여야 되냐를 보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 이상이어야 된다. 이 내용은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이제 볼게.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알파 베타로,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뭐냐면 이 x가 될 수 있는 값의 이제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인데요.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 확률 밀도 함수의 그림 보이죠? 여기 그림 보면 이 알파에서 베타, x는 알파, x는 베타, 그다음에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이제 1이라는 얘기야. 1. 그죠? 이 내용도 이거 3번을 얘기하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확률, 결정적인 건 이거야. 이 확률이 fx의 그래프와 파란색으로 볼까? 이 확률은 이 fx의 그래프 보이죠, 여러분들? fx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자, 안 보여 색깔이. 얘는 fx의 이 그래프와 x는 a와 x는 b, 여기 ab로 둘러싸인 이 넓이 있잖아요, 넓이가 바로 이 확률이다 이 얘기야.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영역을 안 배운다는 거지. 우리가 저기 배운 내용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설계가 되어 있어.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번 내용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은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의 범위에 속할 확률은 1일 거 아니야. 왜냐면 x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까지만 될 수 있는데 그럼 당연히 100% 알파에서 베타 사이 어떤 값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 fx의 그래프와 x축 미터 직선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의 확률이 1이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확률이 1이 돼야 되니까 넓이를 그렇게 확률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 확률이 1이라면 이 넓이를 구하면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지. 그게 안 나오면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왜 함수값이 다 0 이상이 돼야 되느냐? 그죠? 만약에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뭐 비슷하게 여기 알파에서 베타까지 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면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죠?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다 그랬지? 이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x는 a하고 x는 b하고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 있잖아요. 여기 넓이. 여기 사실은 넓이가 아니라 적분을 하는 거예요. 적분을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고 배웠을 수도 있고 뭔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을 내가 모르니까 여기를 이제 여기는 넓이라고 설명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적분을 원래는 하는 건데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음수가 나올 거야. 여기 음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 그냥 안 배웠으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음수가 나오는데 그럼 확률이 이게 음수가 나와 버리는 거잖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될 수는 없다는 거야. 설계를 올바르게 했다고 하면은 확률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확률이 0은 될 수 있지만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모든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올바르게 설계를 했다면 함수값은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 밀도 함수의 뭘 구해서 민넓이를 구해가지고 뭘 구한다? 확률을 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 하나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거 풀어볼까? 최다민치 왕 중요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보자. 이거 1208번. 네. 얘는 이제 좀 그림이 아쉽게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 보자. 당연히 0일 땐 얼마인가요? 0 넣어보면 알겠지만 0이에요. 그죠? 0이죠. 0입니다. 그리고 1일 때는 1 넣으면 K거든? 근데 K가 음수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그 모든 확률 밀도 함수 함수값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0 이상이 돼야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K는 뭐 0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양수로 한번 가정을 해보자.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K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1을 넣어도 K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어진다는 소리죠. 이어진다는 소리고 2를 넣어보면 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2를 넣으면 0이야. 그래서 2일 때는 0.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근데 뭐야? x가 존재하는 범위 자체가 0에서 2까지거든. 그러면 0에서 2까지 그러니까 x는 0하고 x는 2하고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민넓이를 다 구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된다고. 이 민넓이가 넓이가 얼마? 삼각형 모양이니까 이게 2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넓이가 k일 거 아니에요. 1이 돼야 된다. 아, 그래서 k는 얼마구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k는 1이고요. 더하기 이 확률 좀 구해볼까? p가 2분의 1에서 2 사이에 x가 2분의 1에서 2 사이에 있을 확률 2분의 1 이상 2 이하의 확률 2분의 1 여기쯤 있겠죠?
여기 있고, 이 녀석이 K가 1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이 K가 1이었기 때문에 이게 X거든요. X. 여기다 2분의 1 넣어보면 당연히 2분의 1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우린 여기 넓이를 구해야 돼. 2분의 1 이상 2 이하의 확률이기 때문에 여기 넓이를 구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확률이 나오니까 이렇게 합시다. 전체 넓이에서 녹색 부분 있죠? 녹색 부분. 여기를 빼면 되겠죠? 여기 빼면 되니까 녹색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일 테니까 여기는 얼마야? 넓이가 녹색 부분 8분의 1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에서 8분의 1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8분의 7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거 잠깐만 잘못됐다. 얘가 8분의 7이죠? 그러니까 더하면 얼마? 8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답은 요거네 4번이네.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것이고 그러면 2번으로 가볼까? 2번 유형 2번 요거는 이제 확률 밀도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구하라 뭐 이제 구하는 문제인가 봐요. 자 보자. 그러면 어떤 걸 해보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1220번 같은 거. 성주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가지고 배차 간격이 10분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k분의 1이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k분의 1이라는 건 뭐죠?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그렇지 않아? 상수함수? 0에서 10까지의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상수함수잖아. 그러니까 x가 0일 때부터 10일 때까지가 다 뭐야? k분의 1이라는 얘기야. 쭉 이렇게. 그럼 생각해 봅시다. x의 범위 자체가 x가 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에서 10까지,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0에서 10까지만 정의가 돼 있다는 것은 x가 될 수 있는 범위가 0에서 10까지란 소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면은 0에서 10까지를 여기 전체 넓이를 구해보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1이 나와야 된다. 여기 넓이가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넓이가 10 곱하기 k분의 1 아니야?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그럼 k분의 10이 얼마야? 1이 나와야 돼서 k가 얼마야? 10이야 10. 그래서 요게 여기가 k분의 1이라는 게 10분의 1인 거예요. 그 6분 이상 기다릴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x가 6분 이상 10분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6이 있겠지 이렇게. 6부터 x는 6, x는 10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저 확률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4 곱하기 10분의 1이기 때문에 얼마일까요? 5분의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이제 처음으로 정규 분포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은 3단원이 여기 처음에 정규 분포였는데 왜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갑자기 정규 분포가 나오느냐. 다시 아까 우리 노트로 좀 돌아가 볼까?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가 뭔지 아까 막 설명했고요. 이산확률 변수의 대표 선수가 누구라 그랬지? 요 이항분포라고 그랬죠. 이항분포. 그러니까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도 뭐 그 확률들을 구해보면은 확률이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이제 정해지는 상황 자체가 뭐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정하면 걔가 이제 이항분포 정하면은 이제 그 x의 분포를 우리가 따로 이름을 붙여서 이항분포라고 이제 부르는 거였잖아요. 걔가 이제 그 확률 변수 x만의 특징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시는 무수히 많은데 그러니까 똑같아. 그 이산확률 분포와 이항분포의 관계처럼 여기 우리도 이제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서 뭐야? 정규분포라는 게 있는 거야. 정규분포라는 게. 그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연속확률 분포 중에서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갖는 아이들만 이렇게 집합으로 묶어가지고 얘네들을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이제 부르자라고 이름을 따로 그냥 좀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연속확률 분포 중에 하나인데, 그죠? 결국은 이제 크게 보면은 연속확률 분포에 속하는 건데, 그지? 거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가진 애들을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잖아. 다 인간. 다 인간이잖아. 다 인간인, 전체 집합이 인간이라고 보면은 그 중에서 피부가 까만 사람들 우리가 흑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얀 사람들 백인이라고 부르고, 우리 같은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 아시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연속 확률 분수 중에 분포 중에서 어떤 특징을 명확하게 갖는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정규분포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규분포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느냐를 설명해 볼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어. x가 있는데, 그죠? 네. 이 x는 모든 실수값이 다 될 수 있어요. 모든 실수값이 다 될 수 있어. 다 될 수 있고,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전혀 외울 필요는 없고, 특히나 이제 2라는 수는 뭐 최근에 이제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무리수예요. 무리수. 그러니까 상수야, 상수. 어떤 상수인데 이게 얼마냐 이거 알 필요 없고, 그죠? 2.71 8283 땡땡땡 이렇게 되는 이제 상수인데, 여러분 이걸까지 알 필요는 없고, 심지어 여러분들 이 식도 fx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그냥 내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지, 저 식 외우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전혀 식은 몰라도 상관없다. 어차피 우리가 저건 무슨 적분하고 이럴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게 뭐 약간 징그럽게 이렇게 생기네. 그러니까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이 x를 뭐라고 한다? 정규분포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히는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는 n이라고 써요.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x의 분포의 이름이 정규분포라는 거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름을 따로 붙여준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은 뭐냐면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이거랑 위에 거랑 같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 확률 밀도함수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이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모든 실수값이 다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x의 확률 밀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필요 없다 그랬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특징을 갖는지만 여러분들은 알면 돼요. 생겼을 때 우리가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있는 식에도 들어있는 이
파이는 뭔지 알잖아요. 원주율이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야. x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m 있죠? 여기 m 여기도 있고 m 여기도 있고 시그마 여기도 있는데 이건 표준 편차, x의 표준 편차고 모든 확률 변수는 여러분들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있으니까 분산도 있고 얘는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뭐 같은 표현으로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n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규 분포는 사실은 영어로 하면은 뭐예요? normal distribution인데 이건데 그러니까 보통 분포라니까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분포라는 얘기예요. 보통 분포. 왜 보통이냐? 보통 다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이런지 한번 볼게요. 잠깐만. 네, 그림을 좀 지웠는데 그 정규분포 우리가 곡선 왜 노멀인지 왜 보통 분포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이 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 이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러분 다 배웠겠지만 이렇게 이런 모양이 약간 밖으로 엎어놓은 것 같은 이런 그죠? 대칭성이 있는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x는 m, 그러니까 저 녀석의 평균 값에 대해서 대칭 모양의 그래프를 갖게 돼요. 좌우 대칭 모양의 그래프를 갖게 되는데 이거는 x축이 바로 점근선이에요. 이렇게 닿진 않는다는 거지. 점근선이라서 이게 한없이 이제 가까워지기만 한다. 그리고 당연히 m에서 뭐야?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최대값을 갖게 되는데 m을 저기다가 대입해 보면 이제 알겠죠. 얼마가 나올지는 알겠지만은 뭐 딱히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적어 보면 루트 2파이 곱하기 2분의 2라는 최대값을 이제 갖게 되긴 하는데 m을 넣어보면 여기가 이제 0이 되니까 이 부분이 0이 돼가지고 갖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정규 분포, 노멀, 영어로 하면 노멀, 보통 분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자연이나 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되게 그러니까 보통 흔하게 볼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볼까? 키 같은 걸 볼게요. 키 같은 거. 왜냐면 키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그 통계가 아주 정확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군대를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통계 자료가 굉장히 정확한데 어떻게 돼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남자 평균 가 174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근처의 인원이 가장 많아요. 평균 근처가 가장 많아. 180 적어지는 거고 180 적어 190 더 적어 2m 훨씬 적어. 그리고 반대로 가도 마찬가지야. 165 적어요. 150 더 적어. 145, 150은 더 적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원이 많다는 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면 여기가 높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높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cm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174야. 그러면은 그냥 저기 예시를 한 4로 들어봐야겠다. 4 정도. 똑같은 4cm라고 하더라도 72에서 76 사이에 어떤 사람의 키가 x라고 한다면 키가 여기 사이에 속할 확률은 요 넓이겠죠. 그죠? 그리고 똑같은 4cm라고 하더라도 145에서 149 이것도 4죠. 간격이 4죠. 여기에 속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훨씬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 어떤 남학생을 랜덤으로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의 키를 x라고 했을 때 이 x가 72에서 76 사이에 있을 확률이 높겠어요? 아니면 45에서 49 있을 확률이 높겠어요? 여러분 남학생들 키가 145에서 149 여학생들도 거의 없는데 키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 실제로 거의 본 적 없잖아요. 이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여기 굉장히 낮고 여기는 굉장히 어때요?
상대적으로 높단 말이야. 응?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속하는 인구가 우리 전체 뭐 남학생 그죠? 뭐 남자 전체라고 하면은 남자 전체 인구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이 여기 구간에 속하는 요 키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적고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그지? 반대로 뭐 이제 2m, 2m 뭐 한 10 이렇게 가도 거의 없겠지 여기. 그런 사람 실제로 본 적 없잖아. 2m 넘는 사람도 보기 힘든데,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대부분의 수치들,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이런 분포를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통 분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노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니. 그래서 그 앞 글자를 따서 n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문제를 보면서 네 여기 일단 문제 보기 전에 정규분포 설명했으니까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여기 내용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자 정규분포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다면 그 녀석은 뭐예요?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 한번 적어봤으니까 이게 뭐라 그랬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에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알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칭성이 그리고 설명을 내가 좀 빠뜨렸구나. 보면은 이거부터 얘기할게.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당연히 여기 전체 밑넓이 있잖아. 밑넓이 여기 구하면 얼마 나와야 돼? 모든 확률 밀도함수가 그렇듯이 1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왼쪽 반 있죠. 왼쪽 반 넓이는 2분의 1 오른쪽 반 넓이도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그 말이야. 그 말. 이게 뭐예요? x가 m의 이상일 확률이라는 게 여기 m 이상일 확률이면 그지? 이쪽 넓이를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여기. 그래서 이제 2분의 1이 나오는 것이고 m 이하일 확률도 여기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그죠? 2분의 1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다. 그지? 그 다음에 대칭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칭성이 있으니까 자 지우고 대칭성이 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뭐죠? m에서 m 플러스 a까지 의 넓이죠. 당연히 넓이 구합니다. 여기 이건 뭐니? m-a부터 m까지니까 m이 여기 있고 m-이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a가 양수라면 이렇게 여기 넓이죠. 이 확률이면 넓이. 당연히 대칭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a만큼 왼쪽으로 간 게 m-, 오른쪽으로 a만큼 간 게 m 플러스 a니까 그죠? 요 폭이 동일하면 넓이가 같을 거니까 당연히 확률은 둘이 똑같다. 그지? 당연한 이야기고요. x축이 점근선이라는 얘기는 아까 했죠. 내가 x가 m일 때 여기 m 값일 때 여기 대값을 이걸 갖는다. 뭐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전혀. 그리고 뭐 4번 같은 거는 그냥 패스. 이런 건 뭐 굳이 5번도 패스. 저딴 거만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네. 그런 거 문제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걸 봅시다. 이거 다 베이직만이냐? 아무튼 요거 봅시다. 자, 요거 1224번 정규분포 30,2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게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30이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아마도 x는 30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생겼겠구나. 좌우 대칭 모양으로 x는 30에 대해서 좌우 대칭 모양.
근데 이게 이거랑 똑같대. x가 10 이하일 확률이면 어디냐면 여기서 30에서 왼쪽으로 20만큼 가게 되면 여기 10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10 이하일 확률이니까 여기 넓이야, 넓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은, 그죠? 확률 밀도 함수의 밑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이 넓이가 바로 이 확률인데 그게 a 이상일 확률과 똑같아. 그럼 a가 어디여야 될까? a가 어디여야 될까? 당연히 대칭성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20만큼 떨어진 오른쪽, 여기 20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진 요건, 그러니까 50이겠죠? 이쪽 넓이가 저거랑 같지 않을까요?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지? 대칭성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a가 얼마야 된다? 50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50. 50 이상일 확률과 똑같다. 10 이하일 확률이. 그지? 대칭성을 알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a는 50이고, p, x가 30 이하면 여기 30이 딱 이제 가운데니까 여기 30 이하 확률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 확률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25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04. 자, 여러분 우리 그래프 보면 저기 유형 하나씩 보면서 그 정규분포의 특징들 있잖아. 이제 하나씩 이제 알아가 보는 거야. 설명을 할 거야. 내가 자세하게 유형 보면서. 자, 정규분포의 그래프의 비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규분포의 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야. 모양은 우리가 아까 설명하지 않았느냐.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조금 자세하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규분포의 그래프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 자체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평균에 대해서 x는 m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는 이렇게 종 모양이다 라는 거는 다 동일해. 이런 모양이라는 건 동일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애는 비슷하게 종 모양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최고점이 높고, 그죠? 어떤 녀석은 또 더 이렇게 뾰족하고,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대칭성을 갖는다라는 특징은 있지만, 공유하고 있지만, 공통이지만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모양은 그러면 어떤 차이에서 이제 어떤 차이에 의해서 달라지느냐 하는 거야.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달라지느냐 이거지. 그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면 표준 편차 때문이에요. 표준 편차. 자, 봅시다. 표준 편차가 저 모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한번 볼게요. 우리가 표준 편차가 어때?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볼게. 1인 확률 변수 x가 있고, 그죠? 좀 이렇게 적어볼까? 잠깐만요. x는 정규분포 m,1의 제곱을 따라요. y는요 정규분포 m, 평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5의 제곱을 따라요. 자, 표준 편차가, 그지? 표준 편차, x의 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라고 쓸게요. 표편이라고 써야 돼. 표준 편차가 y의 표준 편차보다 어때? 작죠.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 배워서 알 거야. 확률 변수 x 값들이, 그치? 표준 편차 작다는 게 뭐죠?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확률 변수 x 값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 있느냐, 아니면 평균 값을 기준으로 여기저기에 멀리 흩어진 값들을 갖느냐, 그죠? 하는 그 상대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표준 편차가 얘보다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y보다는 x 값들이 평균 근처에 좀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자,
이렇게 둘 다 평균은 x는 m인데 자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를 뭐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의 확률이 뭔가 있겠죠, 이죠? 있겠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근데 자 y 있죠, y가 알파 베타의 확률 있잖아요, 요거랑 비교해 보면 어떤 쪽이 더 큰 확률이 될까요? 이쪽이 더 커야 돼요. 왜?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은 여기가 평균이잖아. 평균 근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x값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 평균 근처에 일부러 내가 알파 베타를 평균에 가까운 어떤 두 개의 값으로 설정을 한 거잖아요. 평균 근처의 값을 가지게 될 확률을 계산해 보면 y가 요 구간의 값을 가질 확률보다 x가 평균 근처에 있는 요 알파 베타 구간의 값을 가질 확률이 더 높을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x가 평균 근처에 더 많이 모여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평균은 똑같으니까 어차피. 그지? 얘 모양은 어때야 될까? 얘의 확률 밀도 함수의 모양은 요 부분이 값이 더 어때야 돼? 얘 거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작아야 돼. 낮아야 돼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거의 확률이 여기 넓이라면은, 그치? 요놈의 확률은 여기가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이제 작아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는 이 양쪽 끝에는 왜 이렇게 또 약간 위로 이렇게 슬쩍 넘어가느냐, 위로 올라가느냐. 이거는 봐봐. 이 전체 넓이를 구하면 1이 나와야 돼. 이거나 이 빨간 거나 전체 넓이가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보세요. 여기 구간에서는 이 까만색이 넓이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넓이가 더 넓잖아요. 그지? 합은 똑같이 1인데, 전체 넓이는 똑같이 1인데. 그지? 넓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왼쪽 부분과 이 오른쪽 부분 합친 넓이는 이 빨간 애가 어때? 더. 그지? 넓어야. 그죠? 똑같이 1이 될 수가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래요. 평균이 똑같아도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시그마 1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2라고 하면은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어떻다? 크다. 그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이걸 돌아가서 자, 내용을 좀 보자고. 이런 건 알 필요 없고요.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 알 필요 없고요. 뭔 말이야? 블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대칭축가에 걸리는 시그마이다. 전혀 알 필요 없어. 이런 거 알 필요 없고요. 자,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m 값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시그마 값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시그마 표준 편차 값이 x의 어떤 확률 변수 x, 연속 그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 값이 뭐를 결정하냐면은 그 확률 밀도 함수의 모양을 결정해요. 모양.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똑같으면 모양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냥 쌍둥이처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m 값이 달라지면 대칭 초기의 위치가 바뀌는 것뿐이지 시그마가 똑같으면 모양은 다 똑같다는 소리를 지금 여기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m 값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평균이 이제 다 똑같은데 내가 방금 설명한 거 표준 편차 값이 커지면 어때요? 커지면 상대적으로 평균 근처에 덜 모여 있고 작아지면 더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 작을수록 어떻다? 뾰족한 가운데가 평균 대칭 쪽 부분이 높은 그런 그래프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 이제 근처에 요 구간의 석할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표준 편차 작을수록 넓이가 넓게 나오니까 확률이 크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그래서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보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1231번 같은 거? 네. 여기에 정규분포에 따른 확률 변수, 두 개의 확률 변수 x1과 x2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하고 gx라고 했어요.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아. 네. 자, 평균은 이게 평균 아니야? 이게 2x1이잖아요, 여러분. 2x1. 요게 왜냐면 평균값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네가 2x2, 그죠? 기억은 어때요? 맞네요. 니은은 볼까? 니은은 이거는 표준 편차란 뜻이지. 표준 편차는 어떠니? 표준 편차는 어때요? 표준 편차는 뾰족한 쪽이 어떤 거야? 작은 거야. 이쪽이 더 뾰족하잖아. 이쪽이 더 작은 거다.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평균 요거 x1하고 x2의 값을 얘기하는 건데 값이 최대값이 뭐 최대값이 여기고 얘는 최대값이 여기잖아요. 그죠? 이쪽이 큰 게 맞고.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은 x1 값이 x1 이하, 여기 이하일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야. 반이니까. 얘가 x2가 x2 이상이랑 이것도 반이니까 2분의 1이에요.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죠. 맞네. 다 맞네. 그럼 이렇게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